20년 결혼. 아들을 군대 보낸 그날,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한 달 안에 집 비워줘. 차갑게 돌아선 남편, 멍하니 선 아내. 그런데 이상했다. 너무 정확했다. 재산 목록, 명예 이전, 숨겨진 계좌까지. 이 남자는 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걸까? 5년? 10년? 아니었다. 통장을 뒤지던 아내가 발견한 것은 20년 전 이메일이었다. 아이 성인 되면 그때 이혼하자. 결혼 초기부터 계획된 배신. 아무것도 몰랐던 20년. 하지만 이 여자는 쓰러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펼쳐질 처절한 싸움. 그리고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 과연 이 여자는 승리할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논산훈련소 입영식장이었습니다. 서지영 씨는 20살 아들 강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아들은 훈련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한 번, 두 번 뒤돌아봤죠. 지영 씨가 손을 흔들 때마다 현우도 씩씩하게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남편 강민우 씨는 그저 시계만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여보, 우리 현우 잘 가네요. 지영 씨가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우 씨는 슬쩍 몸을 피했습니다. 입대식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지영 씨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할까요? 민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조수석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무릎 위에 올려진 봉투를 보며 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하자. 변호사는 선임했어. 민우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영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어색하게 웃었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지영 씨는 이혼소송 안내문이라는 글자를 확인했어요.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왜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영 씨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민우 씨는 시동을 걸 뿐이었어요. 논산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죽음 같은 침묵만 흘렀어요. 지영 씨는 계속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죠. 목동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민우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한 달 안에 집 비워줘. 내 명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문을 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혼자 남은 지영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 돌잔치 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작년 크리스마스 사진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지영 씨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터져나온 오열과 함께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배벨이 울렸어요.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본 지영 씨의 눈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재산 분할 3대 7 위자료 없음, 아파트는 남편 명의라는 차갑고 간결한 문장들 뿐이었어요. 이게 20년의 값인가요? 지영 씨는 휴대폰을 들어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미경, 20년 지기이자 변호사인 친구였죠. 미경아, 나 어떡하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지금 바로 갈게. 진정해. 수화기를 든 채 지영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만에 달려온 미경 씨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지영 씨는 부은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미경 씨는 이혼 소송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적어도 5년은 준비한 것 같아. 5년이요? 그게 무슨... 지영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 씨는 서류 곳곳에 표시를 하며 설명했어요. 여기 봐. 재산 목록이 너무 정확해. 보통은 이혼 소송 준비하면서 조사하는 건데 이건 이미 다 정리된 거야. 미경 씨는 지영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이 두고 간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 남편만 사용하던 공간이었죠. 지영아, 여기 뒤져봐야 해. 뭔가 있을 거야. 서랍장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드라이버를 가져와 억지로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에서 통장 사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치가 넘는 분량이었죠.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이것 봐. 5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어. 미경 씨의 손가락이 통장 내역을 짚었어요. 자동이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간 돈인지 알 수 없었죠. 지영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 씨는 즉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3년 전 남편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야. 내가 도장 찍은 적 없잖아. 네,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후 지영 씨 명의로 가입했던 펀드도 확인해 봤어요. 증권사에 전화를 걸자 직원이 답했습니다. 2년 전에 해지하셨는데요. 3억 정도였습니다. 제가요? 아니에요. 전 해지한 적 없어요. 지영 씨가 소리쳤지만 증권사 직원은 서류상 본인이 직접 방문했다고 확인해 줬어요. 남편이 도장을 위조해 처리한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찾았어요. 최근 5년치가 서랍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청구서를 펼쳐본 미경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영아, 이것 봐. 이 번호로 매일 통화했어. 5년 동안.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통화 시간이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였어요. 지영 씨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영 씨의 오빠 서민준 씨가 급히 올라왔어요. 지영아, 미경이한테 연락 받았어. 사립탐정 고용하자. 오빠 비용이. 내가 낼게. 걱정 마. 민준 씨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자신의 비상금 통장을 확인하려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20년간 알뜰하게 모은 3천만 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1년 전 해지되어 있었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를 확인하니 남편이 대리 방문해 해지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돈까지. 지영 씨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미경 씨가 급히 조사를 계속했어요. 인터넷 검색과 지인 탐문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영아, 민우 씨가 작년에 청담동 오피스텔 전세 계약했대. 계약자 이름은 최유진. 최유진이요? 누구예요? 남편 회사 후배래. 제약회사 마케팅팀. 미경 씨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에는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지영 씨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20년간 뭘 한 거죠? 어떻게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지영 씨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경 씨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싸워야 해. 절대 가만히 당하면 안 돼.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은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놓은 흔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2주가 흐른 어느 날 사립탐정으로부터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조사 보고서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지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년간 지속된 불륜관계 확인. 보고서 제목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날짜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회사 송년회에 간다고 했었죠. 하지만 사진 속 배경은 제주도 리조트였어요. 여자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걷는 남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미경 씨가 옆에서 보고서를 함께 읽었어요. 청담동 오피스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거의 매일 그곳에 들르는 모습이었죠. 장바구니를 든 채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도 포착됐어요. 지영아, 이것 좀 봐. 미경 씨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산부인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최유진이라는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죠. 보고서에 임신 4개월이래. 지난달 초음파 검사도 함께 받았대. 지영 씨는 사진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졌었죠. 여보, 사랑해. 항상 고마워. 요즘 회사 일이 재미있어. 후배들이 열심히 해서. 주말에 시간 내줘서 고마워. 영화 보러 가자. 그땐 남편이 변했다고 기뻐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난 설렘이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죄책감조차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저 들키지 않기 위한 연기였을 뿐이었어요. 미경 씨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어요. 발리, 다낭, 오키나와, 방콕. 수십 차례 해외 사용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출장이라고 했던 거 아니야? 네. 1년에 4-4번씩 출장 간다고 했어요. 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최유진과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지영 씨는 집에서 혼자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출장 가서 고생한다며 보양식까지 챙겨뒀었죠. 지영아, 그래도 이건 좋은 증거야. 혼인 중 불륜이니까 위자료 받을 수 있어. 미경 씨가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민우 씨가 1년 전부터 주변에 별거 중이라고 말하고 다녔대. 별거요? 우린 계속 같이 살았는걸요? 알아. 근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그쪽에서 별거 후 만난 관계라고 우기면 복잡해져. 지영 씨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였죠. 언니, 죄송해요. 하지만 민우 씨는 저를 선택했어요. 조용히 보내주세요. 최유진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았습니다. 오빠 민준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영아, 증거 확보됐다며? 이제 제대로 싸워보자. 네, 오빠. 절대 조용히 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영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여 나왔습니다. 미경 씨가 법률 서적을 펼치며 전략을 짰어요. 1차 재판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회사 사람들 진술도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되죠? 제약회사 사람들 연락처 있어?
누군가는 도와줄 거야. 지영 씨는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남편 회사 송년회나 워크숍 때 받았던 명함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두 사람은 작전을 짰어요. 보고서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했죠. 지영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통화가 안 되니 시아버지라도 설득해야 했어요. 혹시 모를 일이었죠. 시아버지가 아들을 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지영이에요. 응,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 강철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민우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도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있어, 며느리. 우리 민우가 결혼 생활 참 힘들었다더라. 지영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래. 이제 놔줘야지. 젊은 사람들 인생 붙들고 있으면 안 되지.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손자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 걱정 말고 받을 것만 받고 깨끗하게 끝내. 아버님, 제가 20년 동안 그래, 수고했어. 손자 낳아줘서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 씨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절했던 20년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계산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강이사 부인 아냐? 맞아.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던데. 혼자만 몰랐대. 바보같이. 지영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어요.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슈퍼를 나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부녀회장이 다가왔어요. 20년간 매일 아침 인사하던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 씨가 먼저 인사했지만 부녀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다른 층 버튼을 누르고는 먼저 내려갔습니다. 5층에서 내릴 이유가 없는데도요. 지영 씨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남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온 지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5층에 사는 이소의 씨였습니다. 지영 씨, 괜찮으세요? 소문 들었어요. 소희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밀었어요. 지영 씨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희 씨는 지영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지영 씨는 그녀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이혼 소송 이야기, 남편의 불륜, 숨겨진 재산까지 모든 것을요. 제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소개해드릴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지영 씨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 씨가 자주 가던 헤어샵에 갔어요. 머리라도 손질하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카드를 내밀자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죄송한데요. 네.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께서 다음 달부터 카드 정지하신다고 연락 주셨어요. 지영 씨는 가방에서 카드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현금을 꺼내 계산하고 서둘러 샵을 나왔어요.
남편은 이제 경제적인 줄까지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당분간 생활비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 오빠의 목소리가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48 나이에 오빠한테 손 벌리는 자신이 초라했어요. 지영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로 넣어주던 통장이었죠. 이번 달부터 입금이 끊겼어요. 지영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을까요? 지영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와 미경 씨는 법률사무소에서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어요. 사립탐정 보고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불륜 증거 사진들이었죠. 지영아, 우리 목표는 명확해. 위자료 5억과 재산 7대 3분할이야. 미경 씨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일주일 후 민우 씨 측 변호사 박준혁 씨로부터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합의 조건은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4대 6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혼인 중 불륜인데 위자료가 겨우 5천만 원? 미경 씨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쳤어요. 최소 3억은 받아내야 해. 합의 거부하고 재판으로 가자.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는 서류였어요. 이제 법정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미경 씨는 증인 확보에 나섰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지영 씨는 명함첩을 들고 제약회사 앞으로 향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하나둘 나왔죠. 지영 씨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강 이사 부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직장이 있어서요라는 말만 되풀이됐어요. 지영 씨는 하루 종일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55세의 중견 직원이었죠. 사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영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5년 동안 다 봤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김 과장은 진술서를 작성해 주기로 했어요. 회사 워크숍과 회식에서 목격한 민우 씨와 최유진의 관계를 상세히 적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김 과장은 약속대로 진술서를 보내왔어요. 거기에 작은 USB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행사 사진들입니다. 3년 전 제주도 워크숍 때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썼어요. USB 속 사진들을 확인한 지영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우 씨가 해외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이 실제로는 유진과의 여행이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미경 씨로부터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영아, 민우 측에서 1년 전부터 별거였다고 주장할 거래. 하지만 우린 계속 같이 살았잖아요. 알아. 그걸 증명해야 해. CCTV 기록이나 택배 수령 내역이 필요해. 미경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달려가 CCTV 열람 신청을 했어요. 택배 기사들에게도 연락해 배송 기록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 민우 씨가 매일 집에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3월 15일 드디어 1차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417호 법정이었어요. 지영 씨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미경 씨가 아침 일찍 찾아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아, 긴장하지 마.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네, 미경아. 고마워.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어요. 417호 법정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우 씨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지영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민우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마치 남처럼 느껴졌어요. 피고인과 원고인 측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민우 씨 측 변호사 박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원고는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남편의 성공에 비해 기여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지영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20년간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아들 학교 준비시키고 남편 와이셔츠 다려주던 날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기여도가 낮다니요. 민우 씨 측 첫 번째 증인으로 시아버지 강철수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어요. 며느리는 시댁 행사에 자주 불참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명절마다 빠짐없이 시댁에 갔었어요. 제사 때도 시댁 어른 생신 때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항변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으로 민우 씨의 대학 동창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들도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 민우가 가정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남편 일에 관심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미경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구체적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증인의 견해로 인정합니다라고 답했어요. 민우 씨 측은 다음으로 영수증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백화점과 명품 매장 영수증들이었어요. 원고가 남편 카드로 명품 쇼핑을 일삼았습니다. 총 2억 원 상당입니다. 지영 씨는 그 영수증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산 물건이 아니었어요. 미경 씨가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이거 다 최유진이 산 거야. 구매 시간 봐. 내가 집에 있을 때잖아. 하지만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카드 명의는 지영 씨 이름이었으니까요. 이제 지영 씨 측 차례였어요. 미경 씨가 불륜 증거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사진, 청담동 오피스텔 출입 사진, 산부인과 방문 사진까지요. 피고는 5년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상대 여성은 임신 4개월입니다. 그러자 박준혁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이 사진들은 모두 별거 이후 촬영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2023년 2월부터 별거 상태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린 계속 같이 살았어요. 지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원고 측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미경 씨가 CCTV 기록과 택배 수령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변호사는 여유로웠어요. 주소지가 같았을 뿐입니다. 피고는 회사 근처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별거 시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양측 모두 부족합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지영 씨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민우 씨와 마주쳤습니다. 지영 씨가 다가가 물었어요. 당신 양심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민우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포기해. 넌 이길 수 없어. 난 10년 넘게 준비했어.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0년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아들이 겨우 10살 때부터 이혼을 계획했다는 건가요? 민우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변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지영 씨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개수대를 붙잡고 구역질이 났어요. 미경 씨가 뒤따라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영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한테 더 강력한 증거가 있어. 미경아, 난 질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아니야. 우리가 이길 거야. 꼭. 하지만 미경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지영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회색빛 하늘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는 아들 현우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입대하기 전날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었죠. 현우야,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무서워. 지영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재판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증인들의 거짓 증언, 그리고 남편의 냉소적인 미소까지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누군가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재판 이후 며칠간 지영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가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받을 힘조차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이소혜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영 씨,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영 씨는 힘없이 문을 열었어요. 소희 씨는 따뜻한 죽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재판 어떻게 됐어요? 걱정했어요. 잘 안 풀렸어요. 남편 측에서 거짓 증언을. 지영 씨는 소희 씨에게 재판 내용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시아버지의 증언, 영수증 조작, 별거 주장까지 모든 것을요. 소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줬어요. 그럼 다음 재판에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이가 김 과장님 증언을 받기로 했대요. USB에 있는 사진들도 제출하고요. 소희 씨는 메모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친구 변호사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정말요? 고마워요, 소희 씨. 지영 씨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일주일 후 미경 씨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영아, 큰일 났어. 민우 측에서 우리 전략을 다 알고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 과장 증언 내용, USB 사진, 심지어 우리가 준비한 질문 내용까지 다 알고 반박 자료 준비했대. 미경 씨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어요. 지영 씨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증거는 자신과 미경 씨, 오빠만 알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누가 셌을 거야. 최근에 누구한테 얘기했어? 그때 지영 씨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소희였어요. 미경 씨가 급히 소희의 신상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3년 전 지인 사기 전과가 있었고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영아, 이소희가 민우한테 매수당한 것 같아. 지영 씨는 휴대폰을 들어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소희가 받았습니다. 소희 씨, 왜 그랬어요? 저 믿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지영 씨. 저도 살아야 해서. 얼마 받았어요? 500만 원이요. 지영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 20년이 그 정도 값인가 봐요. 전화를 끊고 지영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오빠 민준 씨가 급히 달려왔어요. 지영아, 이제 아무도 믿지 마. 나랑 미경이만 믿어. 오빠, 난 이제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민준 씨는 동생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때 지영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논산 훈련소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현우의 천면의 날짜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죠. 오빠, 현우 만나러 가야 해요. 근데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지영아, 아들 앞에선 웃어야지. 힘내. 면회일 전날 지영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얼굴을 꾸몄어요. 논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영 씨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연습이었어요. 밝게 웃는 표정도 지어봤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하자 다른 부모들이 보였어요. 모두 행복한 얼굴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면회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까까머리에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현우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현우야, 내 아들. 잘 있었어? 지영 씨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살이 너무 빠졌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거짓말 못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현우야, 미안해. 엄마가 아빠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두 분 싸우셨어요?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었어요.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엄마한테.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아빠는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 같아.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빠 전화번호 지울 거예요. 다신 안 볼 거예요. 그런 사람 아빠 아니에요. 현우야, 안 돼. 아빠는 아빠야.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착해요? 왜 당하고만 살아요? 현우의 말에 지영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현우는 훈련소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아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당하고만 살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20년간 참고 양보하고 희생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죠. 지영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4월 어느 날 오후 지영 씨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울려대는 벨소리에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영 씨, 저 최유진이에요. 순간 지영 씨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였어요. 지영 씨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꼭 만나야 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부탁이에요.
혼자 오세요. 다른 분들은 안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 씨는 미경 씨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가봐. 하지만 조심해. 내가 근처에서 대기할게.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지영 씨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문을 지켜봤죠. 정확히 약속 시간에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최유진이었어요. 유진은 지영 씨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를 불렀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버려졌어요. 뭐라고요? 민우 씨가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이혼 후에도 결혼은 못한대요. 지영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낳으면 양육비만 주겠대요. 책임은 못 진다고.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유진의 설명에 따르면 민우 씨는 처음부터 재혼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이혼만 성사시키면 자유롭게 살 계획이었대요. 유진은 그저 이혼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수단이었던 거죠. 저도 속았어요. 5년 동안 사랑한다고 당신과 헤어지면 결혼하자고 했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년간 민우 씨와 주고받은 카톡이에요. 통화 녹음도 있고 영상도 있어요. 지영 씨는 파일을 펼쳐봤어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2020년 1월 카톡 대화가 나왔어요. 아내랑은 진작 끝났어. 현우만 성인 되면 바로 이혼할 거야. 민우 씨가 유진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지영 씨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에는 2022년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어. 민우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지영 씨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왜 저한테 이걸 줘요?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도 당했으니까요. 그 사람 괴물이에요. 사랑한다고 속였어요. 유진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지영 씨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증오해야 할 여자였죠. 남편을 빼앗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유진은 자신만큼이나 불쌍해 보였어요. 민우 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냥 재미였대요. 진짜 사랑은 아니었대요. 언니도 사랑받지 못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속았어요.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두 여자는 같은 남자에게 농락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20년간, 다른 한 사람은 5년간이었죠. 이 증거로 뭐 하려고 하세요? 유진이 파일을 밀어보냈습니다. 언니한테 드릴게요. 재판에서 쓰세요. 당신도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언니는 이겨야 해요. 지영 씨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5년치 증거의 무게였죠. 고마워요. 이 증거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언니, 민우 씨는 진짜 무섭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조심하세요. 유진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영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의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역전의 카드가 될 거였어요. 미경 씨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응. 미경아,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영 씨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파일을 들고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밤새도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5년치 카톡, 50건 이상의 통화 녹음,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었죠. 모든 것이 민우 씨의 계획적인 불륜을 증명했습니다. 지영아, 이건 결정적 증거야. 다음 재판에서 이걸 제출하면 승산 있어. 미경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지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5월 20일 2차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번엔 당당하게 법원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유진이 건넨 증거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오빠 민준 씨와 미경 씨가 앉아 있었어요. 민우 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준혁 씨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까지 했죠. 1차 재판에서 이긴 자신감이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미경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미경 씨는 USB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5년치 카톡 대화, 통화 녹음 파일, 영상 자료였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와 최유진 씨의 5년간 불륜 관계를 입증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어요. 민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황급히 서류를 받아봤죠. 미경 씨는 모니터에 첫 번째 증거를 띄웠습니다. 2020년 7월 15일 녹음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민우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현우 군대 보내면 바로 이혼할 거야. 지금 변호사랑 다 준비 중이야. 정말요?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조금만 기다려줘.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경 씨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21년 3월 카톡 대화입니다. 화면에 대화가 떴습니다. 아내 명의 자산들 내 명의로 다 돌려놓았어. 도장은 내가 위조한 거야. 완벽해. 민우 씨가 유진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피고는 원고 몰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도장까지 위조했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증거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적법한 절차로 제공받았습니다. 최유진 씨의 자발적 제공입니다. 미경 씨가 유진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진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였어요. 본인은 강민우와 5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며 모든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공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재판장님, 이 증거는 수용될 수 없습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항변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제출된 증거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미경 씨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회사 동료 김 과장을 포함한 4명의 진술서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부터 사내에서 공공연히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목격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빠 민준 씨가 찾아낸 비밀 계좌 자료가 나왔어요. 민우 씨 명의로 된 계좌 3개, 총 4억 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혼 소송 전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명의로 위장한 부동산 등기부가 제출됐습니다. 시가 6억 원 상당이었어요. 실제 구입자는 피고이며 명의만 어머니로 해놨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피고의 재산 은닉과 계획적 이혼 추진이 명백합니다. 민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와서 합의는 늦었습니다. 불륜 기간도 최소 5년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재판장님 제발 피고 앉으십시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지영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민우 씨가 지영 씨를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합의하자. 내가 잘못했어. 지영 씨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합의요? 당신이 계획한 20년, 이제 끝이에요. 제발 나도 살아야 해. 저도 살아야 해요. 20년을 당신한테 빼앗겼으니까요. 지영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우 씨는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박준혁 변호사가 다가와 그를 일으켰습니다. 미경 씨와 오빠 민준 씨가 지영 씨를 안아줬어요. 지영아, 정말 잘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지영아, 다음 재판이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힘내.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영 씨에게 유진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재판 잘 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새 출발하려고요. 지영 씨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힘내세요.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잠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6월 30일 최종 판결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제대로 했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옷장에서 흰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색이었죠.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경 씨가 손을 꽉 잡아줬어요. 지영아, 오늘로 끝이야. 준비됐지? 응, 이제 무섭지 않아. 법정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거의 가득 찼어요. 오빠 민준 씨는 물론이고 김 과장님도 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도 보였어요. 모두 지영 씨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민우 씨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옆에는 박준혁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기립,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지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피고 강민우는 결혼 생활 초기부터 이혼을 계획했습니다. 배우자 몰래 재산을 은닉하고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또한 5년 이상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혼인 파탄 행위입니다. 판사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따라서 재산 분할은 6대4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자료는 3억 5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미경 씨가 지영 씨의 손을 꽉 쥐었어요. 목동 아파트는 원고 서지영의 소유로 합니다. 지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피고가 은닉한 비밀 계좌와 부동산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합니다. 판사는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총 재산 규모 15억 원 중 원고는 약 12억 원을 받게 됩니다.
피고는 3억 원이 남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쿵.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우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다가가 속삭였어요. 항소하시겠습니까? 민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요. 법정 밖 복도에는 축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오빠 민준 씨가 동생을 꼭 안아줬어요. 지영아, 정말 수고했어. 이제 끝났어. 오빠 고마워. 오빠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미경 씨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영아, 넌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김 과장님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이겼네요. 지영 씨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했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 민우 씨와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지영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쳐 걸었어요. 3개월 후 9월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동네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어요. 판결금으로 가게를 꾸몄습니다. 가게 이름은 두 번째 인생이었죠. 오픈 첫날 미경 씨와 오빛과 큰 화환을 보내왔어요. 김 과장님도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영 씨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각 구운 빵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향기였어요. 점심시간 지영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언니 축하해요. 가게 잘 되길 바랄게요. 저도 아기 낳고 혼자 힘으로 키우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 힘내요. 지영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아기 건강하게 낳아요. 12월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전역하는 날이었어요. 지영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논산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소 앞에는 가족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아들을 기다리는 얼굴들이었죠. 엄마,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까까머리가 아닌 머리를 기른 모습이었어요. 지영 씨는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현우야,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엄마, 많이 힘들었죠?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괜찮아.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 현우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예전과 달리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 이제 카페도 하고 새로운 인생 살고 있어. 아빠는요? 연락 없어. 아빠가 연락하고 싶으면 너한테 하겠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아버지 이야기를 더 하지 않았어요. 지영 씨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현우는 어머니가 만든 가게를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빵도 맛있고. 그래. 엄마가 매일 구워.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도 있어. 모처럼 모자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빵을 나눠 먹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응, 엄마 이제 행복해. 지영 씨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어요. 20년이 거짓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었죠.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사는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지영 씨는 오븐에서 마지막 빵을 꺼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현우가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일은 제가 빵 만드는 거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아들. 고마워. 지영 씨는 미소 지으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환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